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팀 산업안전보건관리감독자 안철진입니다. 저번 달에 이어 5월에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동영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달 4월 28일에 교육할 때는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제 보니 500만 명이 넘었네요. 최근 이태원클럽발 코로나 확진으로 다들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조금 완화되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달 교육 주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와 특성을 살펴보면 산재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말하며 통상 산재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산재보험은 네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째,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고의 또는 가실이 있는지 여부에 묻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며, 두 번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가 되며, 세 번째, 산재보험료는 고용보험료처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되며, 네 번째,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적용해서 제외되겠습니다. 산재보험의 수행체계는 산재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 등의 요양 및 재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산재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자의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수급권자가 되어 재해근로자, 유족 등은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음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까요? 업무상 재해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두 번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세 번째,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니어야 합니다. 세 가지의 이유행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를 당한 후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는 크게 8가지로 나눕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이며, 휴업급여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일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장애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며,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그 부상이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중증 요양 상태의 등급이 1급에서 3급,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장애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 임금의 121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직업재활급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 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산재보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나요? 아직도 어렵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교재를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재 발생 후 보험급여는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됩니다. 여기서 수급권자란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하는데,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발 발생 경위, 그 재해에 따른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요양급여를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진폐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은 분진 작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 작업 종사 경력 확인서,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서류,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요양급여 이외에 휴업급여, 장애일시보상금 또는 장애보상연금,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애비 등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해 신청하거나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인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수월하게 받기 위해서 사업주는 도움을 줘야 되는데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또는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줘야 하며,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혹시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양 불신에 의한 사업자에게 처분 취소를 내린 사례가 있는데요. 이 판례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장년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장년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10년간 청년 20세에서 39세의 취업자는 점차 줄어들고
고령층의 50세 이상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무엇보다 장년 근로자의 안전 보건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 장년 근로자의 능력 변화를 보면 크게 인지적 능력 변화, 감각적 능력 변화, 물리적 능력 변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지적 능력 변화를 보면 장년 근로자의 가장 두드러진 인지적 능력 변화는 움직임이 느리고 움직임의 질이 떨어지는 인지 감각계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인지란 지식의 획득과 사용에 관하여 뇌 속에 일어나는 모든 정신과 과정이며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정리하여 다시 정보를 꺼내어 조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장년 근로자의 인지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장년은 청년보다 같은 연령대 내에서 생물학적 기능의 편차가 크고 두 번째, 인지 기능과 신체적 기능의 저하가 있지만 업무와 관련된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이 있으며 세 번째, 부정적 정서는 감소되고 긍정적 정서는 유지되며 끝으로 젊은 사람보다 감정 조절을 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적 능력 변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지적 능력 변화는 지능, 집중력, 학습 능력, 기억력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지능은 결정 지능과 유동 지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결정 지능은 경험에 의해 획득된 지식과 기술로서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 어휘력, 용어, 이해, 계산 능력이 이에 해당되며 상당한 연령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노화의 영향을 덜 받는 반면 유동지능은 작업기억, 수정적 사고, 집중력, 새로운 정보의 학습 능력으로 노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30대 초반 이후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능 변화에 대한 위험 요인 대처 방법으로는 빠르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정보의 습득이 요구되는 과제나 작업과 집중력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업무는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업무를 단순화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수행하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집중력이 감소되는데 집중력은 한 가지 과제에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하는 작업은 잘 수행하나 두 가지 이상 과제에 모두 주의를 집중해서 처리하는 일은 수행 영역을 떨어지며 70세 이후에는 급속도로 감소된다고 합니다. 집중력 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 대처 방법으로는 고령자들의 수면, 기상 리듬의 변화는 졸음을 야기하고 주간 작업에 대한 주의력을 떨어뜨리므로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취침 전에 가음 및 가식을 삼가하며 몸에 무리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빠른 속도로 하는 작업, 장시간 작업, 정보를 기억해야 하는 작업은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작업 방법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은 학습 능력입니다. 연령이 높다고 학습 능력이 반드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장년 근로자의 경우 뇌의 생물학적 성장은 끝나지만 복잡한 기술 획득이나 수행 능력이 가능하고 신경 가소성이 있어 계속해서 수집된 정보나 에너지를 의미하는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습 능력 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 대처 방법으로는 새로운 업무를 접할 때 복잡한 문구나 처음 접해보는 지침서를 이해하기 어려워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바로 관리자에게 도움을 청하여 위험 요인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신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지적 능력 변화의 마지막 기억력입니다. 기억은 동적 과정으로서 등록, 암호화, 해상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 변화에 대한 위험 요인 대처 방법으로는 작업을 시작하거나 완성하기 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어볼 수 있으므로 설계 시스템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인지적 능력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감각적 능력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각적 능력 변화는 크게 시각, 청각, 후각, 균형 상실, 감도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은 시각적 명료성 상실, 근시 원시적 상실, 색상 및 깊이의 인지적 감퇴, 변화는 조명에 대한 적응 속도 및 조명에 대한 감도 떨어짐 등으로 산업재해의 원인이 됩니다. 시각 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 대처 방법으로는 시각적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취급하는 제품의 날카로운 돌출부 및 가장자리를 잘 확인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물품을 취급하여 결과적으로 미끄러짐, 걸림, 충돌 및 추락 위험이 발생하거나 상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명기구를 늘리고 조명 설치 간격을 줄이도록 하여야 하며 실내의 조명차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청각은 나이가 들면서 고빈도의 소리를 탐지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으며 작은 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변화가 오게 됩니다. 청각 변화에 대한 위험 요인 대처 방법으로는 청각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구두고지 또는 경고 소리가 작거나 이해되지 않을 경우, 또 빈도가 높아서 탐지할 수 없을 경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위험 경보는 램프와 벨을 이중으로 병용해서 사용하고 소음 수준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작업 지시는 구두에 의한 지시와 문서를 병용하여야 합니다. 후각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줄어드는데 후각 변화에 대한 위험 요인 대처 방법으로는 미각 또는 후각의 손상은 독성 물질에 대한 신체의 방어를 약화시키므로 후각 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색소를 첨가하는 방법을 고려하거나 기계적인 감지 장치에 의하여 후각적 자극을 소리나 경보 등과 같은 시청각 정보로 바꾸도록 하여야 합니다. 균형 상실은 보행 자세를 통해 몸의 자세를 유지하거나 몸의 증상을 잃은 뒤 회복하는 힘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떨어짐이나 넘어짐 사고의 위험성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균형 상실 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 대처 방법으로는 균형 손상은 추락에 대한 공포를 증가시키므로 통로 및 바닥 발판 등은 단단하고 고른 상태가 되게 하여야 하며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자주 청소하거나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을 정리정돈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높이의 변화가 있는 곳에는 승강기, 엘리베이터 혹은 경사로를 제공하거나 계단의 끝부분에는 적절한 색상을 표시하는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감각적 능력 변화의 마지막 감도인데요. 나이가 들면 감도를 상실해서 촉각이나 고통을 통해 신변의 위험이나 응급상황을 깨닫지 못하여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감도 변화에 대한 위험 요인 대처 방법으로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부위에는 색상을 코딩하여 적극 활용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덮개를 씌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감각적 능력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능력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리적 능력 변화는 크게 조작의 움직임 및 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작 및 움직임으로 최대한 높이 뛰어올라 한 차례 도약하는 힘을 측정해보면 60세 전후에는 30세에 비해 32%, 20세에 비해 40%가 감소되며 60세가 되면 반복 옆으로 뛰기에 걸린 시간이 30대보다 20%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조작 및 움직임 변화에 대한 위험 요인 대처 방법으로는 움직임이 제한이 있는 사람들은 운송수단 및 건물로부터 비상 대피를 할 동안 특히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손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제어 장치를 작동시키거나 불꽃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신속히 손을 빼지 못하여 스스로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손이 신체 부위 중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고 하니 조작과 움직임 관련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힘은 작업 시 근육 또는 근육 지파의 수축에 의해 발생하는 세기와 관련이 있고
힘의 세기를 유지하는 능력인 지구력에 의존하는데 심장 및 폐 기능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힘은 나이가 들면 일반적으로 근력과 체력이 저하되며 결과적으로 힘이 줄어들어 재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힘 변화에 따른 유연요인 대처 방법으로는 중량물 취급 요령 및 올바른 작업 자세 교육이 필요하며 건강 증진 활동을 통한 근력 강화 운동의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능력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장년 근로자의 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타의 각종 사업에 대한 재해 현황을 보면 넘어짐 사고가 44.8%로 가장 많으며 하상 14.6%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인 넘어짐의 재해 사례를 보면 계단에서 청소하여 내려오던 중 풀어진 운동화 끈을 밟아 중심을 잃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부상입니다. 넘어짐의 예방 대책으로는 작업 전 신발끈 등 복장 정리, 위에서부터 계단을 청소할 때는 후방을 확인하고 한 칸씩 내려와야 하며 작업장 바닥에 물기를 수시로 닦아주고 다닐 때 걸리지 않도록 통로를 수시로 정리정돈해야 하며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종료 후에 가벼운 체조와 스트레칭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유형의 사업인 건물 등의 종합관리 사업의 재해 현황을 보면 넘어짐의 사고가 59.9%로 가장 많고 떨어짐 15.8%, 부딪힘 5.2%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인 넘어짐의 재해 사례를 살펴보면 화장실 바닥에 세제를 뿌린 다음 마포 걸레를 이용하여 바닥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하는 사례입니다. 넘어짐 예방의 대책으로는 미끄럼 방지 조치, 미끄럼 방지 작업화 착용이 있으며 작업 통로 작업 시 이동 통로의 구획 확보, 청소 작업의 구역 구분, 주의 표지 게시 및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게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년 근로자의 재해 사유와 예방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년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건강 및 체력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건강 증진 프로그램,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 하지 근력 운동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건강 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장년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근로자 스스로 노화에 따른 기능 저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작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금연 및 음주 관리 프로그램, 체력 향상을 위한 운동 지도 관리 프로그램, 식습관 및 영양 지도, 휴게실과 건강관리 설치 및 운영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산소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이 있는데 스트레칭 방법과 호흡법은 스트레칭은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가까운 부위 쪽으로 진행하고 각각의 동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 지점까지 당긴 후 10초 내지 20초 동안 멈추어야 하며 평소와 같이 편하게 호흡하며 절대로 숨을 참으면 안 됩니다. 스트레칭 할 때의 주의사항으로는 근육의 긴장 풀기, 반동을 주지 않고 천천히 하기, 호흡 참지 않기, 적당한 자극 주기, 옆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산소 운동이 있는데 유산소 운동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운동으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버스 한 정거장은 걸어 다니기, 뒤로 걷기는 평지에서 시작하기, 걷기는 운동 시간보다는 정확한 동작에서 먼저 신경하기, 중간에 관절 등의 통증이 오면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걸을 때는 뒤꿈치부터 착지하고 무릎은 쭉 펴고 팔은 가급적 90도를 유지하며 보폭은 본인의 키에서 100을 뺀 보폭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지 근력 운동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대에 없어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아령 스쿼트입니다. 아령 스쿼트는 다리 근육을 강화를 위해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목부 근육을 조이며 뒤로 몸을 살짝 빼면서 무릎을 아래로 구부리며 등은 구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는 사이클링입니다. 사이클링은 다리를 탄탄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하체뿐만 아니라 뼈 부상 및 관절염 예방, 혈액순환 개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심장을 튼튼하게도 합니다. 세 번째로 팔 벌려 뛰기로 다양한 응용 동작이 있는데요. 다리를 함께 움직이면서 할 수도 있고 손바닥을 위로 마주치면서 다리를 벌려서 뛸 수도 있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네 번째로 종아리 올리기입니다. 매끈한 종아리를 만들기 위해서 적당한 무게의 덤벨을 들며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꿈치를 든 다음 25초 동안 까치발을 한 상태에서 서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은 런지입니다. 엉덩이 및 다리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운동으로 겉보기에는 간단한 운동처럼 보이지만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하게 하며 제대로 하지 않으면 관절의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운동 전 유의사항으로는 먼저 운동하기 전에 근육 워밍업으로 최소 10분 이상은 하여야 하며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운동 강도는 항상 점진적으로 늘려야 하며 지나치게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운동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즉각적인 결과를 위해 서두르지 말아야 하며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문 트레이너에게 상담을 받고 무엇보다 지속해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교육 어떠셨나요? 혹시 지루하진 않으셨나요? 다음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얼굴을 보며 하는 대면 교육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 이수하기는 교육 영상을 시청하신 후 설명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